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초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출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딥시크가 업데이트 버전을 내놨습니다. 딥시크는 지난 1월 추론 AI 모델 R1을 출시했는데 업데이트 버전 R1 0128을 이번에 공개한 겁니다. 업데이트 발표 날짜를 사용해 R1 0528, 그러니까 5월 28일 0528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28일 새벽 미국 개발자 플랫폼 허깅 페이스에서 공개한 게 눈길을 끕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딥시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새벽에 조용히 반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허깅 페이스는 추론 기능과 수학, 코드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며 특히 환각 현상 감소에 큰 개선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환각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 벤치마크 플랫폼 라이브 코드 벤치는 R1 업데이트 모델에 대해 코딩 분야에서 성능이 개선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모델은 라이브 코드 벤치의 코딩 성능 평가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독립 리서치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딥시크가 구글과 함께 세계 2대 인공지능 연구소로 부상했다며 오픈소스 가중치 분야에서 확실한 리더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티피셜 애널리스트는 지능지수 분석 결과 딥시크의 R1 0158이 60점에서 68점까지 뛰어올라 오픈 AI 제로3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딥시크는 조만간 차기 추론 모델 R2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5월 중 공개한다고 했지만 오늘이 벌써 5월 30일이죠. 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올 들어 중국은 딥시크 이외에도 텐센트 T1, 알리바바 Q1 등 신형 AI 모델을 선보이며 미국과 AI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이죠. 중국 CATL, 닝더스타이가 차세대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EV에 따르면 CATL이 공개한 LMB, 그러니까 리튬 메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500kWh로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2배 수준 높이였습니다. 또 배터리 셀 수명도 483회로 기존보다 2배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CATL은 리튬 메탈 배터리의 최대 약점인 전해질 소모를 줄이기 위해 높은 전도도와 안정성을 갖춘 리튬염으로 바꾼 게 주요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권위의 나노 기술 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도 게재됐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ABS,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데요. CATL은 지난해 R&D에 25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인 모양입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에 이중 상장된 CATL, 닝더스타이 주가는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빅테크들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등 급증하는 AI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체한 제품 시험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해오던 H20 칩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준수하는 중국 전용 칩 B40, 그러니까 B40 생산을 빠르면 7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해당 칩은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대신에 그래픽용 DRAM, GDDR7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AI 업계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화웨이 어센디 칩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 등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AI 칩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중국 내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중국 AI 기업 아이플라이텍은 지난달 화웨이 어센디 칩으로 추론 AI 모델을 공개했었죠.
아이플라이텍 루칭펑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화웨이 910B 칩이 지난해 말에는 엔비디아 칩의 20% 성능 수준에 그쳤지만 양사가 협력해 현재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위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중국으로 44만 3천 명이 방한했고 일본과 미국, 대만 순입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방한객 역시 중국이 15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과 대만,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중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이 국내 주택 5만 6천 가구를 소유해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절반을 넘긴 거죠.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땅은 외국인 가면 누가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 53.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인과 유럽인 순입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과 토지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오늘 일본 농림수산성과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28일 수입 재개 절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입을 전면 중단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중국 측은 조만간 수출입에 필요한 일본 업체의 시설 등록 절차를 개시할 예정인데요. 양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수산물 금수 조치가 사실상 해결된 셈입니다. 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홍콩과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